자,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정말 아슬아슬한 탈출기입니다. 도시 아파트에서의 위험한 순간을 뒤로하고 덴마크 해안가로 떠나는 한 가족의 이야기인데요. 이들의 모든 대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다 암호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긴장감 넘치는 여정을 우리 한번 같이 따라가 볼까요? henrik, 낚시하기 날씨 좋은가? 어때요? 그냥 삼촌한테 날씨 묻는 아주 평범한 안부 인사 같죠? 하지만 이게 바로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실 이 말은요, 비밀스럽고 아주 위험한 계획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같은 거였어요. 이 평범해 보이는 한마디의 한 가족에, 아니 그 이상의 운명이 걸려 있었던 거죠. 자, 이야기는 이 가족, 이원센 가족이 정말 끔찍한 밤을 막 보낸 직후에서 시작됩니다. 왜 끔찍했냐고요? 독일 군들이 들이닥쳐서 집을 샅샅이 뒤졌거든요. 바로 그들의 소중한 유대인 친구 엘렌을 찾기 위해서요. 군인들은 일단 돌아갔지만 그 공포와 긴장감은 여전히 집안 공기 중에 무겁게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제 머리가 검어서 죄송해요. 어린 소녀 엘렌의 이 한마디에 얼마나 큰 두려움과 자책감이 담겨 있을까요? 이 모든 위험이 자기 때문이라고, 자신의 검은 머리카락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마음 아프죠. 바로 그 순간 엄마가 아무 말 없이 엘렌의 손을 꽉 잡아줍니다. 괜찮다고, 네 탓이 아니라고 말해준 거죠. 이 작은 행동이야말로 이 가족이 보여지는 사랑과 연대의 힘을 그대로 보여지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빠의 기지가 정말 빛을 발합니다. 생각해보세요. 군인들이 다그치는 그 숨막히는 상황에서 오래전에 죽은 때 리세의 아기 때 사진을 꺼내 보여주며 위기를 모면합니다. 리세의 머리가 어릴 때 검었다는 사실을 이용한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로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군인들은 속아 넘어가는 척했지만 그들의 의심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이건 뭐 한숨 돌렸다 싶으면 또 다른 위험이 닥치는 정말 살얼음 팔아 걷는 것 같은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이 극심한 공포와 긴장이 가득한 순간에 이 가족은 그동안 일부러 떠내지 않았던, 마음속 깊이 묻어뒀던 슬픔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죽은 딸 리세에 대한 이야기죠. 무려 3년 만에 처음으로 그 이름을 입에 올린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과거의 그 큰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의 공포를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된 겁니다. 자, 이제 이 가족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더 이상 이 아파트는 안전하지 않다는 걸요. 살아남으려면 뭔가 다른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계획은 바로 전화기 너머에서 오가는 몇 마디 말에서부터 아주 은밀하게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의 탈출 계획이 어떻게 세워졌냐면요. 먼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건 너무 위험하다. 이게 첫 번째 결정이었어요. 유대인 아이들을 색출할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목적지는 해안가에 있는 henrik 삼촌 집.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바로 엄마의 결정입니다. 아빠와 드물게 의견 대립을 하면서까지 아이들과 자기만 다겠다고 고집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바로 이들의 치밀한 전략이었던 거죠. 아빠까지 함께 움직이면 너무 눈에 띄니까 최대한 평범한 친정 나들이처럼 보이려고 한 겁니다. 가족을 지키려는 엄마의 강한 의지가 느껴지는 대목이죠. 그럼 이 계획의 핵심 인물 henrik 삼촌은 대체 누구일까요? 바로 엄마의 남동생이고 직업은 어부입니다. 매일 아침 일찍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는 사람, 바로 이 어부라는 직업이 이 이야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아빠가 henrik 삼촌과 통화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오늘 아내랑 애들 보낼 건데 담배 한 보루 가져갈 거야. 이걸 엿들은 딸 안내마리는 응?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고개를 갸웃하죠. 뭔가 이상하잖아요. 평소 아빠라면 절대 하지 않을 말이었거든요. 안내마리가 왜 이상하게 생각했냐면요. 아빠는 늘 담배가 없다고 입버릇처럼 불평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담배 한 보루라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바로 그 순간 어린 안내마리의 머릿속에서 여러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아,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구나. 뭔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구나 하고 어렴풋이 깨닫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담배 한 보루, 그게 바로 암호였던 겁니다. 담배가 아니라 사람을 뜻하는 말이었어요. 바로 엘렌. 소중한 친구를 담배 한 보루라고 마치 물건처럼 불러야만 하는 이 절박한 상황. 이 한마디 암호가 바로 전쟁이 얼마나 비극적인지, 평범한 일상의 단어들마저 어떻게 뒤틀어버리는지를 아주 강렬하게 보여지는 거죠. 자, 이제 이들은 북쪽으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싣습니다. 창밖으로는 아름다운 덴마크의 해안 풍경이 스쳐 지나가요. 하지만 그 평화로운 풍경과는 너무나 다르게 엄마와 아이들의 마음속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죠. 그리고 그 잠시의 평화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위협은 어김없이 다시 그들 앞에 나타납니다. 시착한 문이 열림 후 2명의 독일군이 들어서는 순간 그 평화롭던 분위기는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피할 수 없는 위협이 다시 코앞까지 다가온 거죠. 기차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엄마와 아이들은 이제 또다시 아주 위험한 시험대에 오르게 된 겁니다. 이 군인과 엄마의 대화,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합니다. 군인이 묻죠. 어디 가는 길이오? 엄마는 침착하게 오빠 보러 길레라예에 갑니다 라고 대답해요. 군인이 알겠다며 돌아서는가 싶더니 갑자기 다시 휙 돌아서서 묻습니다. 새로 가는 건가? 이게 진짜 무서운 질문이에요. 지금은 10월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새해는 바로 유대인들의 새해를 의미하는 명백한 함정 질문이었던 거죠. 대답 한 번 잘못하면 모든 게 끝장나는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 숨막히는 정적을 깨고 예상치 못한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저는 헨릭 삼촌 집에 갈 거예요. 그리고 저 이 반짝이는 새까만 구두 신었어요. 막내딸 키르스티의 이 천진난만한 외침, 이 상황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한마디가 터져 나온 거예요. 이 아이는 지금 분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전혀 모르고 그저 자기 새 구두를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게 역설적으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 말을 들은 군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컬컬 웃음을 터뜨리더니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 팽팽하던 긴장감이 한순간에 눈 녹듯 사라진 거죠. 새 구두를 자랑하는 아이의 순수한 모습 앞에서 군인의 날카로운 의심은 완전히 무장 해제되어 버린 거예요. 정말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순수한 아이의 마음이 이 가족을 구해낸 겁니다. 자, 무사히 기차에서 내린 가족은 이제 헨릭 삼촌의 집까지 숲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길이요, 그냥 평범한 숲길이 아니었어요. 엄마에게는 자신의 어린 시절 추억이 구석구석 배어있는 말 그대로 과거로 걸어 들어가는 듯한 그런 길이었습니다. 엄마는 이 길을 걸으면서 딸들에게 자신의 어릴 적 이야기를 하나씩 들려줘요. 저기가 돌아가신 이모 댁이었고, 저긴 내 가장 친한 친구가 살던 집이야. 여기서 오빠랑 무서운 이야기 하면서 놀았지 하면서요. 이건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행복했던 기억 하나하나가 지금이 두려운 현실을 버텨낼 힘을 주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행복한 기억이 현재를 살아갈 용기가 되어지는 거죠. 특히 엄마는 어릴 적 키우던 개 트로파스트를 떠올립니다. 이 이름은 충직함을 뜻하는데요. 매일 자기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까지 이 길 끝에서 기다려주던 개였어요. 엄마는 마치 지금도 트로파스트가 저기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이게 참 상징적이죠. 충직했던 그 개처럼 엄마 역시 지금 소중한 친구 엘렌을 끝까지 충직하게 지켜내야 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거니까요. 과거의 기억이 현재의 사명감과 딱 적쳐지는 정말 뭉클한 순간입니다. 그 길고 긴 숲길이 끝나고 드디어 눈앞이 탁 트이면서 넓은 초원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저 너머로 마침내 그들이 그토록 오고 싶어 했던 회색빛 바다가 보이기 시작해요. 목적지에 거의 나온 거죠. 그 순간 비로소 희미한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어서 달려가렴. 집에 가서 우리가 돌아왔다고 전해. 그리고 친구를 데려왔다고도 말하고. 이 마지막 말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집에 돌아왔다는 말은 이제 안전한 곳에 도착했다는 안도감, 그리고 친구를 데려왔다는 말은 자신들의 위험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해냈다는 선언인 거죠. 그동안의 모든 두려움과 긴장감을 씻어내는 정말 가슴 벅찬 한마디입니다. 이 가족의 여정을 따라오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렇게 위험한 시대에 집에 돌아온다는 건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어쩌면 집이란 건 그냥 벽과 지붕이 있는 건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곳,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바로 그곳이 진짜 집이 아닐까요? 여러분에게 진정한 집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